최근 올릭스 주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특히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랑 계약했다는 소식에 다들 환호했다가 또 그 뒤에 주가 흐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딱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뭘 언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2026년의 핵심 모멘텀, 그리고 그 정확한 시기, 저희가 대신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단순히 이 회사 좋습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이 2020년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시점에 어떤 형태로 기업 가치, 나아가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메쉬 치료제부터 황반 변성 그리고 탈모 치료제까지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잠재력과 함께 또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까지 균형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는 역시 그 일라이릴리와의 9,117억 원 계약이겠죠. 이게 이미 주가에다 반영된 과거 리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6년을 보는데 이게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그 숫자를 넘어서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요. 올릭스가 그동안 많은 바이오텍들을 괴롭혔던 문제 있잖아요. 그 만성적인 바이오텍의 저주, 그러니까 끝없는 현금 소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존 증명서 같은 겁니다. 생존 증명서요? 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계약금이 들어온 걸 넘어서 글로벌 1위 제약사인 릴리라는 이름값, 그 이름값 때문에 앞으로 다른 파트너를 찾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도 훨씬 유리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일종의 보증수표를 받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라네이시 ASRINA라는 올릭스의 간 전달 플랫폼 기술. 이게 세계 최고에게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과거의 계약이 2020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미 다 알려진 계약이 어떻게 2020년에 새로운 주가 변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시점이 궁금합니다. 주목해야 할 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요? 네, 현재 호주에서 진행 중인 메쉬 치료제 임상 1상의 마지막 환자 투여 완료 소식이 예상되는 시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다음 임상 2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곧 계약서에 적혀있는 추가적인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 흑자 전환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그냥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때 나올 수 있는 거죠. 릴리 계약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고 기술력도 증명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음 홈런은 어디서 터지나?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답을 황반변성 치료제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홈런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릴리건이 안정적인 일루타라면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은 잠재적인 말로 홈런에 가깝죠. 최근에 미국 임상 1상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1상은 안정성만 보는데 여기서는 시력 개선 가능성이라는 효능의 힌트까지 얻었거든요. 효능의 힌트요. 네, 시력 검사에서 15글자 이상 문자를 손실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단순한 안정성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잠깐만요. 일상에서 효능 가능성을 봤다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한데 보통 빅파마들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최소 이상 데이터까지는 보고 움직이지 않나요? 일상 결과만으로 2020년 안에 정말 빅딜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이상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황반변성 시장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장이 2030년에 약 24조 원 규모로 추정될 만큼 거대한데 특히 건성 황반변성 분야는요.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사실상의 무주공산입니다. 대부분의 약들이 습성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시장에 빈틈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릭스의 치료제는 건성과 습성 모두를 타겟으로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주인 없는 거대한 시장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예요.
빅파마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좀 초기 단계더라도 이런 유망한 후보 물질을 선점하려는 동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빅딜이 터질 만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투자자들이 달력에 좀 표시해둬야 할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2026년 내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무대가 매년 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정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가 글로벌 제약사 CEO일 정도로 모든 비즈니스 미팅이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아,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모이는 자리군요. 맞습니다. 이런 빅딜이 깜짝 발표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죠. 2026년 초부터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릴리라는 안정적인 기반유에 황반별성이라는 홈런포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하지만 이런 한 방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어딘가 좀 불안하죠. 기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꾸준한 차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로레알이나 한소제약과의 파트너십은 2020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파트너십들이야말로 올릭스가 단순한 신약 개발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간이나 눈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피부나 모발, 그러니까 로레알이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건 한소고요.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로도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기술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확장성이 2026년 주가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명확하게 있습니다. 먼저 로레알의 경우 2025년 12월에 공동연구에 대한 첫 마일스톤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 현금은 2026년 초에 회사로 들어오게 되죠. 금액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탈모 치료제 OLX104CE의 호주 임상 1비상 첫 환자 투여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2026년 내내 관련 데이터 발표나 추가 성과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소제약 쪽은 어떻습니까? 한소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계약된 3개 물질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 개발 단계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2026년에도 꾸준한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아직 행사 가능한 추가 옵션이 1개 더 남아있다는 점도 흥미롭죠. 한소가 이미 한번 옵션을 조기에 행사한 전례가 있어서 남은 옵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가를 아래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릴리가 안정적인 발판, 황반변성이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로레알과 한소가 꾸준함을 담당하는 그림이네요. 그런데 2020년에 이 모든 것에 판을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비장의 무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듀얼 타겟 플랫폼 기술, 이건 대체 뭡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건 올릭스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하는 이유거든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 기술이 하나의 미사일로 하나의 타겟만 공격했다면 이 기술은 하나의 미사일로 두 개의 다른 타겟을 동시에 파괴하는 겁니다. 아, 하나의 미사일로 두 개를요? 네, 즉 RNA 치료제 하나로 두 개의 다른 질병 유전자를 동시에 억제하는 거죠. 와, 하나의 약으로 두 가지 다른 약을 먹는 효과를 낸다는 거군요.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이론적으로 효과는 2배 이상이면서 안정성과 약효 지속성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황반변성 치료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잡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올릭스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진짜 가치를 인정받을 분기점으로 2026년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이 만약 실제로 증명된다면 올릭스의 기업 가치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개별 신약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 그 자체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방식으로요. 이 기술은 언제쯤 베일을 벗게 될까요? 이건 역시 2026년 주가 변동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2026년 중에 이 신규 듀얼 타겟 플랫폼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공개된다면 이건 앞서 말한 릴리나 황반변성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메가톤급 이벤트가 될 겁니다. 정말 장밋빛 전망들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죠.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올릭스가 7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만약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2026년 흑자 전환, 구체적으로 매출 4,200억 원에 영업이익 1,000억 원이라는 수치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측은 릴리의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황반변성 기술 이전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또 다른 파트너사들이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신약 개발은 9회 말 이아웃까지도 결과를 알 수 없는 게임과 같아요. 마지막 단계까지 실패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따라서 당신이 투자자로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 마일스톤들이 2026년의 계획대로 달성될 거라는 전망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가 변동성을 내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올릭스의 주가를 움직일 핵심 동력은 크게 4가지 이벤트 캘린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상반기에 있을 릴리 메쉬 치료제의 임상 일상 완료 소식. 이건 재무 안정성의 첫 증거가 될 거고요. 둘째, 연중 내내 특히 1월 JP모건 컨퍼런스를 주목해야 할 황반변성 치료제의 대규모 기술 이전 가능성. 이건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연중 꾸준히 발생할 로레알과 한사호제약의 마일스톤 유입. 이건 기업의 안정적인 체력을 증명하겠죠. 마지막으로 2026년 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듀얼 타겟 플랫폼. 이건 올릭스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들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올릭스 투자의 핵심은 이 4가지 모멘텀이 예정된 시기에 실제로 일어나느냐, 이걸 추적하는 것이 되겠네요. 종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MASH, 황반변성, 이런 이미 알려진 파이프라인에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2026년의 진짜 서프라이즈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릭스는 이미 국소 투여, 그러니까 눈이나 피부, 그리고 전신 투여, 간, 이 2개의 핵심 전달 플랫폼 기술을 모두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검증받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파트너는 제약사가 아니라 뇌나 근육처럼 아직 RNAi 기술로는 정복되지 않은 영역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기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2026년 올릭스를 지켜보며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